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정보 인증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5330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6일 3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정보인증 3.8%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 회사는 이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지문 인식이나 이런 이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이제 8월이죠. 올해 이제 8월부터 CBDC, 즉 디지털 화폐의 기본 기능 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쯤에 이제 공개 입찰을 시작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자문을 삼성 SDS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CBDC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삼성 SDS가 유력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한국정보인증도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 보면 전반적인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300억대에서 400억대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따로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뭐 매출 원가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죠, IT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뭐 매출액의 4분의 1 정도가 거의 뭐 영업이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도 한 98억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22%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은 30% 정도로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안전성도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간 배당도 1에서 2% 정도씩 꾸준히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재무적인 안전성도 상당히 좀 뛰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좀 흐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모의 실험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뭐 한 1단계, 뭐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모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아마 7월 중에 이제 이 연구 용역의 사업자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에 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 중에는 연구 용역자와 이제 계약을 좀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S가 하나의 가능성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기대감적인 요소가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다소 좀 아쉬운 건 이 종목의 시총이 2,500억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출이 300억대, 400억대 정도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단타 그 이상의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시총도 좀 작고 매출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작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뭔가 모아가고 잡아가는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대체적으로 이슈적인 부분들과 기술적인 흐름들에 맞춰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이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평선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평선들, 단기 이평선부터 중장기 이평선들이 싹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전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폐지가 됐죠. 그래서 공동인증서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재료 소멸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화폐로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달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평선들을 다 수렴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또다시 방향성이 또 이렇게 제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평선의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모이면 벌어지려고 하고 벌어지면 모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모여 있는 만큼 조만간에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7월 달에 한국은행이 그 용역회사하고의 계약을 체결할 부분들, 그런 기대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방보다는 좀 더 상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덩달아서 이 종목이 이제 거래량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보시면 양봉의 거래량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즉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끌어올려서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후에 가격 하락이나 탄력 둔화 흐름 속에선 거래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올리고, 또 쉬어갈 때는 거래량 안 나오다가 다시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끌어올리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매수의 거래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에 비해서 뭔가 음봉에서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이제 거래량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누군가는 끌어올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빠져나가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의 그런 재료, 기대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거래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딱히 이탈하고 빠져나가는 적이 크게 보이지 않는 만큼 조정 이후에 재차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그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방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세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세의 기준을 저는 이제 5일선과 10일선에 두는데, 종가상으로 5일선이 좀 이탈되거나 최종적으로 만약에 11선이 이탈된다면 저는 단기 상승세는 꺾인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5일선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 있었고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11선에서는 그래도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종가상으로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11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단기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1선 지지 여부 또는 지지 반등 여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11선을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한 7,000원 정도나 이런 자리까지도 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거죠. 확대될 수 있는데, 가만 계산해 보면은 지금 이제 6월 16일이고 뭐 7월 중에 사업자 선정이 된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떨궜다가 다시 뭔가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싶고, 오히려 큰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 흐름으로서 쉬어가다가 재차 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11선에 포인트를 두고 계속해서 단기 상승 흐름들 추종해서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반대로 이제 혹시 좀 더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현재로서는 한 7,000원 정도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데, 7,000원대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윗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전고점의 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올라갔을 때 그런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꼬리를 좀 단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매수의 거래량이 강했던 만큼 이 전고점의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최근의 상승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좀 쉬어가면서 방향을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서 재차 또다시 한 번 더 이 전고점 돌파, 만원대나 이런 자리에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한 7,000원 정도, 만약에 조정폭이 깊어진다 그러면 한 7,000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뭐 11선 지지 반등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이제 위로 간다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만원대 이런 자리들, 전고점의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슈 종목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주 3종목씩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요.
카톡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무료방에서는 장중 시황이나 실시간 속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 무료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무료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한국정보 인증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